최고 몸무게를 얘기하면 한 110kg 정도, 지금은 70kg까지 감량을 했다가 현재는 75kg, 78kg 정도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체중을 한 40kg 정도 감량을 한 채로 지금 유지를 3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환자분들 진료를 보면서 살을 빼길 원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거의 대부분이 음식 얘기예요. 어떨 때는 내가 진료를 보는 건지 영양사로서 음식을 티칭해 드리는 건지 분간이 잘 안 될 정도로 음식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셨던 아침 공복 첫 끼에 드실 수 있는 음식들을 상중하로 조금 분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사과와 땅콩버터 조합, 상보다는 중티어로 드리고 싶어요. 이 사과와 땅콩버터 조합이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막는 데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데, 이 땅콩버터가 탄수화물 지방의 조합이에요. 물론 소량 먹었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추천하시는 게 땅콩버터를 한 30g 정도 드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30g 여러분, 베스킨라빈스 작은 분홍색 숟가락으로 따졌을 때 한 2스푼 정도가 30g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정도만 드시겠다고 하면은 사과 더하기 땅콩버터도 나쁘지 않은 아침 식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땅콩버터를 30g만 먹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30g보다는 300g에 가까운 양을 먹게 되거든요. 땅콩버터를 통으로 꺼내서 아침에 식사를 하게 되면은 그 이상으로 넘어갈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상티어는 못 드리고 중티어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무가당 땅콩버터냐 당이 첨가된 땅콩버터냐를 따졌을 때는 무가당 땅콩버터가 훨씬 낫고요. 왜냐면 이 무가당 땅콩버터라는 거는 혈당 스파이크를 발생시키지 않는 면에서는 효과적이기 때문에 굳이 선택을 하신다면 당이 첨가된 것보다는 무가당을 드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바나나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핫티어에 두고 있어요. 이 바나나 고구마도 혈당을 조금 느리게 올리는 복합 탄수화물이라서 여러분들이 아침 식사로 많이 선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유튜브나 SNS에서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살을 안 찌운다, 체지방을 안 올린다 해서 이걸 좀 과량으로 섭취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혈당 스파이크를 올리지 않는다라는 얘기랑 살이 찌지 않는다는 얘기랑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우리 몸 입장에서는 아침에 에너지가 가장 필요한 상태에서 첫 끼를 먹었을 때 단백질 더하기 지방으로 먹었다면 내 몸에서 지방을 태워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썼을 텐데, 바나나나 고구마를 먹게 되면 몸에서는 포도당을 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방을 연소할 기회를 조금 잃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나 고구마는 많이 드시는 음식이지만 저는 체지방 감량의 목적에 있어서는 상중 하중에서는 하티어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그 고구마 뭐 말린 거나 바나나 뭐 말린 거 비슷할까요? 저도 옛날에 많이 했던 실수인데, 고구마 말린 거, 바나나 말린 거, 이거 100% 고구마랑 100% 바나나잖아요. 이게 살이 안 찐다고 생각하고 먹게 되는데, 말린 고구마나 말린 바나나를 먹었을 때 제가 섭취하는 양이 한 3배에서 4배 정도 늘어나요. 우리 몸에서 수분이 필요해서 음식이 땡길 때도 있거든요. 근데 말린 고구마, 말린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먹었을 때 수분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포만감을 많이 주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구마를 말렸다고 해서 나쁜 성분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과량으로 먹게 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추천을 드리지 않는 편입니다.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중티어를 드리고 있어요. 블루베리도 결국엔 과일이고 당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혈당 상승을 어느 정도 시킬 수 있다. 근데 이게 왜 하티어가 아니라 중티어냐면, 그래도 과일류 중에서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혈당 상승을 많이 시키는 음식은 아니에요. 체지방 감량의 입장에서 블루베리를 먹는다고 해서 내가 체지방을 더 잘 태운다, 그런 개념은 아닌데, 제가 상티어에 설명드릴 음식들, 상티어로 뽑은 음식들을 보시면은 이것만 먹었을 때는 내가 지속 가능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서 바디 프로필도 한 2번 정도 찍으면서 극단적인 다이어트도 해봤을 때 닭가슴살, 뭐 샐러드, 야채 이런 걸 드시는 게 당연히 체지방 감량에는 가장 좋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평생 지속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평생을 지속을 하기 위해서 블루베리 정도는 좋은 과일이기 때문에 소량 정도 섞어서 드시는 게 괜찮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위험한 경우가, 그릭 요거트랑 블루베리 조합으로 많이들 드시거든요. 근데 이 블루베리를, 냉동 블루베리를 해서 그릭 요거트에 부어서 먹게 되면, 여러분 제 경험담인데 블루베리를 너무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제가 해봤을 때 많이 먹게 되는 음식들은 조금 중티어로 내려놓은 경향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블루베리는 중티어로 조금 내려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릭 요거트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당연하게 상티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요거트가 그릭 요거트가 되는 과정에서 유청이 빠지고 유당이 조금 빠집니다. 그릭 요거트는 탄수화물이 조금 줄어들고 단백질과 지방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아침 식사가 될 수 있고, 물론 그릭 요거트가 유산균도 많이 들어있고 많은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제가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러운 이유가, 이제 이 음식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이 좋다, 어떤 성분이 좋다, 이걸 너무 많이 분해하다 보면은 그 성분 하나하나에 매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되면은 이 음식이 그래서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과 지방이 있는, 탄수화물이 조금 적은 맛있는 요거트다 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드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릭 요거트가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사서 거름 종이에 좀 걸러서 하루 정도
정도 지나면 충분히 꾸덕한 그릭 요거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드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그릭 요거트를 드셔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릭 요거트만 먹으면 또 맛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블루베리라든지 견과류라든지 이런 걸 좀 섞어서 조합을 만들어서 드시면 훨씬 더 지속 가능한 아침 식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리얼은 상중하 티어에서 하티어. 시리얼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간과하시는 게 뭐냐면, 요즘 저당 시리얼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먹었을 때 제 입맛에서는 좀 덜 달아서 맛이 없는 시리얼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시리얼이 다이어트에 좋다라고 생각하시고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시리얼은 달든 달지 않든 거의 100% 탄수화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단백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이 고단백이라는 게 시리얼 중에서 단백질이 조금 더 들어갔다는 얘기지, 시리얼 자체는 고단백질 음식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리얼을 공복 섭기로 선택을 하신다는 얘기는 과량의 탄수화물로 시작하겠다는 얘기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뭐 바나나, 고구마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정제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저는 거의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오트밀 같은 경우에도 하티어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식사로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실제로 오트밀 같은 경우에도 혈당을 올리지 않는 음식인 거지 오트밀도 결국에는 탄수화물이에요. 몸 입장에서는 오트밀을 먹어도 인슐린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혈당이 오르지 않는 거고,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 순간 우리 몸에서는 체지방 연소를 막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 모두 탄수화물을 먹지 마세요가 아니고 탄수화물을 드셔도 괜찮아요. 내가 체지방을 감량할 생각이 크게 없다고 하시면은 아주 좋은 아침 식사가 될 수 있는데, 체지방을 감량을 하려는 목적에서는 오트밀 좋은 아침 식사는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견과류 같은 경우에는 중티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견과류는 사실 호두, 피칸, 마카다미아 요 세 종류예요. 이 세 종류가 탄수화물 함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견과류는 다이어트를 하실 때 좀 드셔도 좋다. 근데 그렇지만 이것도 중티어에 놓은 이유가, 견과류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조금 바삭바삭하게 씹히는 식감들을 많이 찾게 되거든요. 근데 견과류가 그런 식감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먹게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 중이 아니라 체지방 감량의 목적이 아니라 체지방을 유지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호두를 정말 제가 마트에서 300g짜리 이렇게 한 봉지를 사와서 그냥 먹다 보면은 한 3분의 2가 사라져 있어요. 그만큼 이게 견과류도 그 식감 때문에 과량으로 섭취하기 쉽기 때문에 중티어에 위치해 있는 음식이고, 견과류의 적정량을 말씀을 드릴 때는 한 30에서 50g 정도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실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30g 정도 드시는 게 좋은데, 제가 30g 먹었을 때는 도저히 성이 안 차거든요. 그래서 한 50g 정도까지는 드셔도 좋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는 편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빵이라든지 탄수화물 음식이랑 섞어서 드시는 거는 추천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크림치즈를 중티어에 두고 있어요. 크림치즈 자체가 조금 걱정됐던 부분이 뭐냐면, 아니 크림치즈는 그냥 빵에 발라 먹는 거지 크림치즈를 어떻게 그냥 단독으로 먹냐, 뭐 그러면 아침으로 뭐 된장을 먹으라는 얘기냐, 뭐 이렇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크림치즈를 빵에 바르는 순간 이거는 탄수 더하기 지방 조합이 돼버려요. 크림치즈만 봤을 때는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은 음식이었다가 빵과 조합이 되는 순간 다이어트에 굉장히 안 좋은 음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크림치즈를 빵에 발라 먹는 것은 조금 안 하셔야 되는 행동이고, 견과류랑 같이 섞어서 드시면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어요. 제가 정말 선호하는 아침 식사거든요. 여러분 크림치즈가 조금 달게 느껴지셔서 당이 많다던가 탄수화물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영양성분표를 보면은 100g당 탄수화물이 한 적게는 뭐 2g에서 많게는 한 6g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는 음식이라서, 요거를 한 50g 정도 퍼서 견과류랑 섞어서 조금씩 드시면은 여러분들 포만감도 굉장히 높고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티어에 위치를 시킨 이유는, 얘도 여러분 너무 많이 먹기 쉬워요. 제가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먹다 보면은 그 한 통을 다 먹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티어에 위치를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일 주스 같은 경우에는 하티어를 좀 드리고 싶어요. 과일 주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탄수화물, 당으로 이루어져 있고 빨리 먹을 수 있고 빨리 소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혈당을 가장 빨리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침에 과일 주스로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하루 종일 허기짐에 시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랑 비슷한 세대에서 자랐던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아침에 엄마가 보통 해주던 아침 식사 중에 하나가 과일을 갈아서 마시고 갈 수 있게 줬었거든요. 근데 그걸 먹고 가면은 한 3교시쯤 그렇게 잠이 왔어요. 그만큼 이 과일 주스는 내가 아침에 먹고 나가면 한 오전 10시, 11시쯤 돼서는 내가 졸리고 나른하고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역으로 저혈당 증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입장에서는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백질 쉐이크는 제가 중티어에 위치를 시켜놨거든요. 중티어에 위치한 이유가 단백질 쉐이크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얘는 상에 위치할 수도 있는데 얘는 하에 위치할 수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티어에 위치를 시켜놨고, 그럼 도대체 어떤 단백질 쉐이크가 좋은 단백질 쉐이크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또 탄수화물이 적은 단백질 쉐이크를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 이유가 단백질이라는 것 자체는 되게 좋거든요. 이게 탄수화물과 같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금 올릴 수가 있고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쓰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조금 적은 단백질 쉐이크를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에 이어서 뭐 여러 가지 단백질 원료가 있거든요. 이것들 중에 뭐가 더 좋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그냥 내가 먹기에 소화가 잘 되고 좋은 걸로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유가 유청 단백질이 더 맛있는데 분리대두 단백질이 더 좋다고 하니까 이거를 억지로 먹겠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오래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쉐이크라는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 내가 먹기 좋은 것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 그 중에서 탄수화물이 적은 거를 조금 선택을 하시라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100% 단백질 원료를 사서 제가 좋아하는 또 견과류랑 토핑류를 사서 제가 이제 섞어서 만들어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귀찮긴 한데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탄수화물이 함량이 적은 단백질 쉐이크를 너무 찾기가 힘들고, 또 이렇게 제가 그때그때 좀 만들어 먹는 재미도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서 먹는 중이고요. 사실은 탄수화물이 적은 단백질 쉐이크가 있긴 있어요. 근데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은 탄수화물 함량은 최대한 적게 하고 토핑은 좀 많이 넣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단백질 쉐이크를 좀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혹시 뭐 추후에 만들어지게 되면은 제 채널 영상에서 한번 소개는 드리겠습니다. 계란은 상티어에 위치하고 있는 음식이고요. 근데 이 계란에 대해서 접근을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게 아닌가,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게 아닌가라는 염려를 좀 하시거든요. 콜레스테롤이 무서워서 계란을 먹는 개수를 줄이다가 오히려 탄수화물이나 지방 조합을 음식에 먹게 돼서 콜레스테롤을 더 올리는 경우를 또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란 개수에 대해서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의사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뭐 고지혈증이 있다고 해도 하루 2개 정도는 괜찮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계란을 아침에 드셔보시면 2개 이상 먹기는 쉽진 않아요. 내가 계란을 아침에 일어나서 15개를 먹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고지혈증에 대한 부분도 조금 염려를 하셔야겠지만,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면 저는 좀 마음 편하게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고지혈증 이제 약을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이 어느 정도 많이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계란 섭취량에 대해서는 더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이고, 그런 입장에서 계란은 체지방 감량에 있어서 상중하 티어에서는 상에 위치를 할 수 있고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많이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상중하로 티어를 좀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음식을 공복섭기로 드시는 게 좋다, 어떤 음식은 좀 주의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음식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는 영양 성분을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잖아요. 탄수화물 더하기 지방의 조합이 여러분 다이어트를 할 때는 가장 위험한 조합입니다. 탄수화물도 여러분 몸에서는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물질이고, 지방도 몸을 구성하긴 하지만 에너지원으로 쓰여요. 근데 이 탄수화물과 지방 중에서 탄수화물이 우리 몸 입장에서는 가장 쓰기 쉬운 에너지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탄수화물과 지방을 동시에 먹어버리면 탄수화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몸 입장에서는 나 에너지가 충분하네, 같이 들어온 지방은 저장시키자 하고 이제 지방은 그냥 저장시키는 경로로 흘러가게 됩니다. 뱃살을 구성하는 물질이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 지방 조합을 절대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조합에서 탄수화물 빼고 나면 남는 게 단백질이랑 지방 조합입니다. 공복 첫 끼에서는 단백질 지방 조합 위주로 드시는 것이 살을 빼는 데는 훨씬 효과적이고, 그냥 무작정 굶는 거, 무작정 소량으로 먹는 것은 오래 갈 수가 없고, 그렇게 한 다이어트는 여러분 반드시 요요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원장님 저 되게 적게 먹었는데 살이 안 빠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물어보면은 그 적게 먹었다는 게 정말 이 음식의 부피, 양으로 보면 굉장히 적게 먹는 게 맞아요. 이 음식들이 보통은 스낵류 아니면 쿠키, 빵 한 입 먹었어요 뭐 이렇게 적게 먹은 분들이 계셔요. 이렇게 적게 먹은 몸에서는 이 빵 한 입을 먹은 걸로 30분을 버텨요. 30분 뒤에 쿠키 한 입 먹은 걸로 1시간을 또 버텨요. 그러니까 내 몸 입장에서는 계속 뭐가 조금씩 들어오니까 그 조금씩 들어온 걸로 버티는 거고, 그 버티는 기간 동안은 지방을 쓰질 않아요. 그러다 보면 몸에서는 이 조그만 연료를 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에너지는 떨어지고 컨디션은 저하되는데 살은 안 빠지고, 이런 경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량씩 먹는 다이어트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중하 티어에서 상중에 위치한 음식을 조금 포만감 있게 먹고, 그러고 나서 점심 식사까지는 조금 공복을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지속적이고 빠른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